네, 안녕하십니까 예청자 여러분, 제임스안입니다. 오늘 모처럼 화창하고 따뜻한 날입니다.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다시 재택근무를 하거나 사무실 문을 닫는 곳들이 늘고 있고 학교도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첫 플루로나 사례가 발견됐던 LA는 오늘 하루 3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한인 업체에서는 한 사무실에서 2명이나 확진자가 나와 사무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한 사람이 확진되면 가족 전체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고 직장 업무도 큰 차질이 빚어집니다.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다른 동료들의 안전, 직장의 업무 등을 위해서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1월 6일 목요일 카프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저는 지금 매일 여러분들의 렌트비 구제나 모기지 구제 신청 등을 돕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한인회의 각종 정부 지원 코로나 구제 프로그램 민원 업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회 코로나 민원 업무에 대해서 사무국장이신 제프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 2년간 LA 한인회는 한인들의 각종 정부 지원 신청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EDD 실업수당과 SBA EIDL, 렌트 지원 등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신청을 지원해왔으며 오늘도 한인회를 찾는 한인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부터 최근의 업무 통계를 살펴보면 hseedla.org를 통한 LA시 렌트 지원, 그리고 housing이스키.com을 통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 지원 요청이 특히 많아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한인들의 가게 살림이 아직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렌트비 지원 신청의 경우 체납 기간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그리고 체납 금액으로는 적게는 3,000에서 5,000불에서 많게는 4-5만 불에 이르는 분들이 매일 한인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지원이 거부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지원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원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체납 렌트비 및 체납 유틸리티 지원 신청 housingski.com, 체납 모기지 지원 신청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 EDD 실업수당, EBT 푸드스탬프 등이 남아 있습니다. 컴백책 프로그램은 3차 신청이 남아 있지만 현재 신청 날짜가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 방문하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립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info@kafla.org 또는 323-732-07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5차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추가 경기 부양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추가 경기부양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코로나 경기부양금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실업률이 매우 낮아 팬데믹 초기와 분명히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부양금 추가 지원 방안이 백악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추가 경기부양금이 나온다면 개인이 아닌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이벤트가 취소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공연장, 헬스장, 스포츠팀 등 서비스 업계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경기부양금이 지급되려면 먼저 2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LA보건국이 12월 초부터 식당과 마켓들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 단속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인 식당과 마켓 3곳이 적발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내 음식점과 마켓 40곳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하루에서 4주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한인 식당들과 마켓도 포함되어 있다고 오늘 LA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약 한 달여간 위생검사를 실시해 마켓과 식당 40곳에 대해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한인 유명 음식점과 마켓 등 3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40곳이 식당과 마켓들이 적발된 이유는 대부분 바퀴벌레, 설치류 등 해충 발견이며 온수 부족과 배관 불량 또는 하수구 배출 처리 문제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관과 하수구 배출 문제로 식당이나 마켓 위생 검사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오래된 식당일수록 배관이 막히거나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LA 보건국이 이번 연말 연시 위생 검사에서 적발된 한인업소는 LA 흑내각, 산타클라리타 지역 코리안 바베큐 두부 하우스, 토렌스 H 마트 등입니다. 이들 한인업소들의 적발 사유는 온수 부족, 배관, 용류 방지 장치 불량, 하수구 배출 문제, 식품 장비 세척 및 살균 불량, 해충 발견, 행주 위생 불량 등입니다. 12개월 내에 2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위반 사항 시정일까지 지적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재점검할 때마다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최근 한인타운 유가 쇼핑몰에 4인조 절도범들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는 전문성을 띠고 있어 재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쇼핑몰 업소들에게 손님을 가장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께 LA 한인타운 유가의 한 쇼핑몰 의료점에서 4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1,000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4인조 절도단은 남성 1명, 여성 1명이 가게 안에서 물건을 훔치고 여성 1명이 가게 바로 앞에서 절도 및 도주를 돕고 또 다른 1명은 밖에서 망을 보는 식으로 서로 역할 부담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도주 시에도 각각 다른 경로로 흩어져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이어서 LA 한인타운이나 인근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인조 절도단이 진입한 이 쇼핑몰은 지난달에는 안경점에서 고급 안경을 절도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쇼핑몰 안경점에서는 지난달 손님을 가장한 절도범이 $3,000만 상당의 고급 안경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3,000만 안경을 보여달라고 해서 직원이 안경을 내주고 그대로 안경을 가지고 빠르게 도주하고 매장 밖 쇼핑몰 앞에서 미리 세워둔 차에서 올라타서 사라졌습니다. 한인 업자들은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제니박 기자님 감사합니다. 방금 제니박 기자님이 칼티의 안경테가 $3,000만 말씀을 하셨는데 3,000불입니다. $3,000가 아니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독감 유행으로 타일레놀과 신속 진단 키트 소유가 급증해 약국에 가도 제품 구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구매 수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독감 환자까지 늘고 있어 약국마다 타이레놀이나 코로나 신속진단 키트와 같은 의약품들이 동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 최근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 신속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된 데다가 증상이 의심스러운 개인들의 수요가 급증해 월마트, 월그린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미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쇼핑몰에서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배달 기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12월부터 1회당 구매 수량을 10개로 제한했습니다. CVS와 월그린도 각각 6개와 4개의 구매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미 재고가 바닥난 제품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일부 사이트에서는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도 내걸리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스크 수요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와 독감 관련 의약품 수요가 늘자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4일 FDA 승인을 받은 인기 진단키트인 바이넥스 나우 제품의 가격을 $14에서 $19.88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크로고 역시 동일 제품을 $23.99에 팔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나타났던 마스크 부족 사태와 같은 의약품 부족난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카플라 뉴스 시간과 별도 영상을 통해 실업수당 증빙서류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내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에 대한 자격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EDD는 기본 개인정보나 증빙서류 실수로 승인이 미뤄진 사례가 늘어났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EDD는 승인이 불효된 신청자 대부분이 실업수당 자격이 된다며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DD는 코로나 인한 실업자 140만 명에게 추가 서류 증빙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중 90% 이상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그 EDD PUA eligibility document upload,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받으신 편지, 뭐 서류를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뭐 더 이상 하실 게 없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서류를 받았지만 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disqualification 되고 여러분 이제 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영상을 한 2주 전에 카플라 TV에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 방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For those at high risk who do get COVID-19, we now have a new Pfizer pill that greatly reduces the risk of hospitalization and death. I'm pleased to say that on Christmas Eve, we shipped out the first batch of these pills that we received. We purchased.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공존을 전제로 새 방역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 방역 전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직 자문위원 중 6명이 오늘 미국 의학협회 AMA 저널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변경을 촉구하는 논문 3편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논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하기보다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남는 뉴 노멀을 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팬데믹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루시아나 보리오 전 식품의학과 FDA 수석 과학자, 에제키엘 이메뉴얼 판즈베네데 교수, 릭 브라이트 록키펠러 재단 팬데믹 예방 연구소장은 뉴 노멀을 향하는 첫 걸음으로 코로나를 독감과 같은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재급증하는 상황을 가리키며 미국이 자칫 영구적인 비상사태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또 모든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CDC가 관련의 데이터를 종합하지고 실시간으로 추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새 변이 바이러스 증장에 대비해 차세대 백신, 코에 뿌리거나 피부에 붙이는 새로운 형태의 백신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더 광범위한 범위를 백신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하고 N95 마스크와 코로나19 알약 치료를 모든 미국인에게 공짜로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차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남는 뉴 노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작년 오늘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이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주년 기념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1 year ago today, in this sacred place, democracy was attacked. The will of the people.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유튜브 채널로 중계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려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불복 의사를 내비치며 사실상 1월 6일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그는 원칙보다 권력의 가치를 뒀고 국가의 이익, 미국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우리의 민주주의나 우리 헌법보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며 그는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1월 6일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는 국가의 의회가 포위당한 것이라며 이는 단체 관광이 아니라 무장 반란 사태였고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난입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을 향해 국민의 의지를 지키려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거부하려 한 것이며 선거를 뒤집으려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6일은 민주주의 끝이 아니라 자유와 공정한 경기 부활의 시작이라며 미국민들이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집계된 총 확진자는 이전 7일과 비교해
89% 증가한 40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USA 투데이는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는 57만 5천 명으로 1분당 400명의 감염자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활된 코로나 검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 자가진단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저희가 카푸뉴스를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안하시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목요일 카푸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